네, 품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품사는 영어 공부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특히 영문법 시작할 때는 품사 문장 성분의 개념은 반드시 알고 시작하셔야지 공부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사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품사를 지금 세 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가 명사, 동사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명사, 동사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란 무엇인가? 자, 품사는 단어의 기본 성질을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각 단어들의 뜻만 대략 어렴풋이 알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각 단어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뜻도 알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위치가 달라져도 품사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것도 지금은 요 말만 보고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들어두시고 차차 나아가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대략 감만 한번 잡아볼게요. 아주 쉬운 예문 하나 써놨습니다, 제가. The man has a car. 요 문장은 뜻은 다 아시겠죠? 그 남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데, 일단 우리가 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 처음 설명은 있어야 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기서 the man이란 말은 이게 나중에 배울 말인데 품사가 명사로 돼 있어요. 명사를 잠깐 미리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예를 들었을 때 뭐 컴퓨터, 자동차, 선생님, 학생 이런 것들이 다 명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명사가 두 개 보이시죠? The man도 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예, the man도 명사고 car도 명사예요. 자, 남자라는 말과 자동차라는 말이 명사인데 그러면 요 문장 이해했으면은 요거 볼까요? The car is nice 이런 문장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그 차가 멋지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그냥 하나만 확인하려고 예문 준비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car도 명사죠. 그죠? 자동차.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car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ar가 명사라는 사실은 문장의 뒤에 있건 앞에 있건 상관없이 명사라는 사실은 유지가 된다. 요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런 정도 얘기는 좀 더 지나면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영어의 단어의 성질을 공부할 거라고 했는데 그 성질은 8개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팔품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공부할 때. 팔품사 8개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영어 단어는 전부 다 8개의 범주 안에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단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차근차근 공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8개의 품사가 뭐 있는지 일단 전반적으로 이름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8개 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를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름의 특징을 그냥 잠깐 볼까요? 이름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전부 다 사자로 끝나죠. 이것도 한번 눈여겨 봐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문장 성분이란 걸 또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면서 어자로 끝나는 또 영어들을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런데 품사라고 부를 거고 이름은 전부 다 사자로 끝나는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뭐 쭉 한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 나중에 뭐 감탄사 이런 건 좀 뺄 거고요. 대명사도 좀 가볍게 다룰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시작은 뭘로 시작할까요? 명사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란 무엇인가 보시면 명사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명사는 뭘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먼저 감 잡아보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뭐 마우스, 자동차, 책, 하늘 이런 것들은 다 명사다. 이 정도 감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자로도 그냥 써봤는데요. 꼭뭐 한자로 외우시라는 뜻이 아니라 뭐 관련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뜻이에요. 이 명자가 이름 명자죠, 이름 명자. 그래서 명사라는 단어는 뭔가 사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noun 이렇게 부를 거예요. noun이 아니라 noun 이렇게 읽을 거고. 자, 이 단어도 기왕 공부하는 김에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기억 못 하신다고 혹시 하시더라도 못 하시더라도 요 약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n 앞으로 저하고 필기할 때 명사 이렇게 다 쓰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품사 이름은 약자를 써줄 거예요. 첫 글자 이니셜로 명사 n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여기 오면 갑자기 공부 시작했는데 갑자기 용어가 막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실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품사 개념이나 성분 개념은 한 번 보고 다 이해하는 분 잘 없어요. 중간에 뭐가 헷갈리고 잘 기억 안 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실 거니까 요 얘기도 나중에 중복도 될 거예요. 반복될 건데 진짜 처음이니까 한번 시작은 해볼게요. 자, 명사라는 단어를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명사라는 단어를 문장의 어느 자리에 쓸 거냐, 어떤 역할로 쓸 거냐, 요거에 관한 이야기가 주어, 목적어, 보어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문장 성분 공부할 때 다시 반복하긴 할 건데 그래도 조금 들어두시고 다음에 또 보충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우리가 지금 명사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단어는 문장 안에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주어, 목적어, 보어가 뭔지까지도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주어란 무엇인가? 자, 복잡한 얘기 빼고 문장 안에 주어라는 거는 우리말로 봐서 있는 이가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예요. 자, 그럼 다시 이런 말을 쓰려면 당연히 품사는 명사여야지만 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반쯤 이해 안 가셔도 일단 기억해 두시고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그 다음에 점차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란 무엇이냐? 을. 자, 을을 해당하는 말. 자, 나는 컴퓨터를 살 거야. 그러면 컴퓨터라는 말이 컴퓨터를 그랬잖아요. 그 목적어라고 부를 거고 그 목적어가 되려면 품사는 명사여야만 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보어는 일단 이름만 기억해 두시기를 제가 조금 당부드릴게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다는데 보어가 뭔지는 지금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럼 다시 초점, 여기는 뭐 하는 자리다? 우리는 명사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명사는 문장 안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명사의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씩 볼까요? 제일 쉬운 단어, 우리가 누구나 알 것 같은 제일 쉬운 단어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북 그러면 책, 당연히 아시죠? 아,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 북은 책이야. 뜻도 알아야 되지만 머릿속에 항상 습관적으로 그 얘는 명사야. 요 정도까지. 우리가 8개의 품사, 8품사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이런 말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 단어가 섞여서 한 문장에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정신을 차리려면 단어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억이 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북이란 단어는 뭐다? 뜻은 책이고 품사는 명사야. 이렇게 품사까지 꼭 기억하는 거 습관 들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desk, 책상 이렇게 하지 말고 품사는 명사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볼게요. love는 사랑. 사랑도 뭔가 손에 잡히진 않지만 이것도 명사거든요. 이런 거를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추상명사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손에 잡히는 물건이어야지만 명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사랑도 명사예요. 자, watch, 시계 당연히 명사고요. doctor, 의사도 명사고 cat, 고양이도 명사고. 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나마 이런 단어 어떻게 공부한다? 뜻만 보지 말고 명사야, 품사 이름까지 같이 머릿속에 저장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명사 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간단하게 윤곽은 좀 잡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명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대명사란 뭐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의 대자, 대명사 할 때 이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 그러면 이런 말은 왜 쓰는 걸까요? 문장 안에 이런 의도에서 쓰는 거예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명사를 한번 말이라는 게 한 문장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도 그렇고 앞에 나온 명사를 똑같은 말을 또 말하는 거를 영어라는 체계에서는 되게 기피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 문장에서는 대명사로 바꿔서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죠. 그냥 그렇구나. 뭔가 대신한다는 뜻이구나 봐두시면 되고 영어로는 pronoun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까 명사가 noun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앞에 뭐 붙었는데 이거는 참고로 저하고 수업하실 때에는 대명사라는 말을 되게 특정 챕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크게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라는 말은 따로 약자 공부는 안 할게요. 그냥 대명사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명사도 그냥 명사 중에 일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했던 문장 또 나왔어요. The man has a car. 그 남자가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이 문장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He likes it 이렇게. 그러니까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남자가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되게 좋아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면 여기 있는 he가 가리킨 거는 당연히 이 남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요 사람을 또 여기다 쓸 때 여기다 또 the man 이렇게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절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걸 기피해요. 그래서 뭐 the man이란 말 대신에 he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대명사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볼까요? 그 남자가 차를 한 대 갖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좋아해. 어때요? 여기 있는 카라는 말도 여기에다가 다시 쓰자면 더 카가 될 텐데 그냥 이 말 쓰기 싫어서 대명사 그것 이렇게 바꿔서 썼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뭐 크게 신경 쓰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뭔지 그런 걸 대명사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됐고 그다음에 요런 얘기 하다 보면 학생들이 또 중간에 그냥 막연히 궁금증이 생기나 본데요. 지금 말하는 이 어나 더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지금은 신경 안 쓰기로 할게요. 이거는 관사라는 건데 나중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큰 단위 명사야, 이건 대명사야,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대명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진짜 이제 주의하고 양이 좀 많은 내용이 나왔네요. 명사, 대명사보다 요 동사가 엄청 중요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양도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집중력 유지해 주세요. 자, 동사라는 거는 자, 뭘 나타내는 말?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 명사는 뭐였죠? 사람, 사물의 이름이었죠? 동사는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말이 끝나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또 예를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뭐, 가다, 먹다, 만들다, 이런 것들이 다 동사인 것이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한자가 먼저 나왔네요. 동자가 참고만 하세요. 한자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용어잖아, 이것도 일종의. 이 용어라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짓는 게 아니라 뭔가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자, 영어로는 verb 이렇게 부를 거예요. verb. 자,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지만 반드시 요 약자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하고 앞으로 필기할 때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필기를 해야 서로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 좀 해주세요. 동사. 자, 그래서 다시 동사는 뭘 나타낸다?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고 우리말로는 뭐뭐 하다. 요 정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뻔히 우리가 누구나 알 것 같은 단어로 예를 드린다고 했죠. 빨리 감 잡으시라고. go가 가다야. 자, 다시 한번 공부 어떻게 한다? go가 가다란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동사야.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나중에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run도 어때요? run도 달리다죠. run이 참고로 달리기가 아니고 달리다.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동사 되겠어요. 그 다음에 eat도 먹을 거가 아니고 먹다죠. 얘는 정확하게 먹을 거 먹는 거 이게 아니라 먹다. 식사란 뜻도 아니고 먹다. 그죠? 동사예요. 그 다음에 make 만들다. 이거 아시겠고 넘어갈까요? 얘는 dance 춤추다. 그죠? 움직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fly 날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다구나.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동사라고 하고 물론 앞으로 동사 엄청 많이 공부하셔야겠죠.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동사가 이러한데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건데 자, 한 단어 여러 품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제가 명사하고 대명사하고 동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쯤 하다가 보면 학생들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좀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착각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넓은 시각을 보여드리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go는 가다야, book은 책이야, 명사야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단어인데도 품사가 두 개거나 세 개 막 이렇게 여러 개인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꼭 품사가 기능이 하나만 있다. 이런 편견 갖지 마시라고 그냥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북이란 단어가 처음에 아까 볼 때 뭐라고 배웠죠? 얘는 책이고 명사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얘가 명사 말고 동사 뜻도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사로는 예약하다고요. 명사로는 책 이렇게 해요.
자, 다시 공부하는 방법. 앞으로 북이란 단어를 보면 명사로는 책이고 동사로는 예약하다야. 요렇게까지 두 개 이상 품사가 있고 뜻이 달라졌을 때는 다 기억하시는 쪽으로 신경 쓰셔야 돼요. 어느 하나만 떠올랐다가는 원활한 영어 생활을 나중에 할 수가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북은 뭐 예약하다가 있고 명사로는 책, 동사는 예약하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love.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는 어느 품사로 보여드렸죠? 명사 사랑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사랑하다도 되지 않나요? 사랑하다? 자, 볼게요. 사랑하다도 되고 사랑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대략 사랑 뭐 그런 거지 문장 보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실 때 love는 명사 사랑도 되고 동사 사랑하다도 되고 두 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와도 능수능란하게 이거를 쓸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love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watch도 어때요? 아까는 시계하고 명사 요 뜻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보다란 뜻도 있고 시계란 뜻도 있고 두 개 꼭 다 기억하신 쪽으로 watch는 명사로 시계, 동사로 보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TV 보다 할 때 watch TV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정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의도 다 파악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똑같이 생긴 단어라고 해도 품사가 두 개이고 뜻도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어느 하나만 대표적인 뜻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다 꼬박꼬박 품사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댄스도 어때요? 댄스에는 춤추다도 되고 춤도 되고 뭐 춤 들어가는 거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사로는 춤, 동사로는 춤추다 이렇게 꼬박꼬박 공부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 더 나왔네요. work도 어때요? 일하다도 되고 일도 되고 품사 이름까지 명사로는 일이고 동사로는 일하다야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꼭 이렇게 해주시라고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하는 게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자, 동사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동사는 또 아까랑 달리 세 종류로 나눠서 공부를 처음부터 출발을 해주셔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초반에는 무리일 것도 같은데 꼭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좀 전에 동사는 제가 움직임을 하는 말이야.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동사는 또 세 종류로 나눌 건데 그 세 종류가 뭐냐면요. 예.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래요. 앞으로 무슨 동사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하면 무조건 비동사일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조동사일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일반동사일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이렇게 각각 규칙들이 따로따로 적용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외우고 계셔야 그 다음에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차차 지금 설명드릴게요. 다시 동사 세 종류는보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자, 입으로 구구단처럼 아무 때나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아, 대략 그런 게 있나 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동사 세 종류는 뭐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꼭 암기해 주세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차근차근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 이게 뭔지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자, 비동사는 뭘 비동사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많이 봤던 거 있죠. am, is, are 이런 거. 이런 걸 비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 이 단어들은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것들의 모양은 be 이렇게 생겼거든요. be. 그런데 실제 문장에 쓸 때 모양을 바꿔 쓰세요 하는 규칙이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름은 여기 이름대로 비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요거 이름 따서. 자, 이거는 am 동사, is 동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am이 나와도 이거 비동사네, is가 나와도 이거 비동사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비동사. 그러면 원래 모양은 얘가 be였는데 아시죠? 주어가 I로 나오면 am으로 바꿔 쓰고 그다음에 he가 나오면 he, be 이러지 않고 he is로 바꿔 쓰고 예를 들어서 you가 나오면 you are 이렇게 짝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짝이 변해는 모양을 보여드린 건데 이걸 비동사라고 다 부를 거예요. 물론 이거는 현재 시제죠. 지금 과거 시제를 나중에 배운다면 was, were를 또 배우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비동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배운 김에 요거 한 칸만 더 들어가 볼게요. 동사 세 종류가 뭐 있었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가 있었는데 비동사의 뜻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해 보니까 뜻도 공부 한번 해볼게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에도 뜻이 있어요? 이러면서 놀라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당연히 영어 단어는 뜻이 당연히 있죠. 자, 뜻이 두 가지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다와 있다. 요거 두 개도 지금 그냥 하는 김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지만, 그래도 하는 김에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동사 뜻 두 가지가 뭐 있다? 이다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My father is a doctor. 되게 쉬운 문장이죠? 우리 아버지가 의사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좀 꼼꼼하게 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얘는 품사는 명사네요. 그 다음에 얘도 명사네요. 그러면 의사. 자, 우리 아버지 여기는 의사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비동사 뜻이 이다겠죠. 우리 아버지가 의사이다. 이거 이다 맞네. 확인됐죠. 그 다음에 We are in Seoul. 그러면 우리가가 여기 나왔고 in 서울은 나중에 또 배우겠죠. 전치사구인데 서울에가 됐어요. 서울에. 그럼 이 비동사는 뜻이 뭘까요? 이다가 아니라 두 개 중에서 이다냐 있다냐만 보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있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됐죠. 우리가 서울에 있다. 하나 더 볼까요? I am here. 얘는 뭘까요? 얘는 이달까요? 있달까요? 얘를 봐야지 되겠죠. 여기에니까 얘는 있다예요. 자, 지금 그래서 뭐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할 생각은 없고 확인만 시켜드리려고 써놓은 거예요. 정말 비동사가 이다, 있다 이런 식으로 뜻이 분명히 있죠. 요거 알아보는 방법은 곧 나중에 책에서 교재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뒤에 있는 말까지 보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사 세 종류 공부하고 있죠? 동사 세 종류가 뭐 있었어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 중에서 우리가 비동사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조동사를 볼 차례네요. 조동사는 뭐냐? 미리 여기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이 조자는 한자로 써보자면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조자일까요? 도울 조자예요. 새 조자 아니고 도울 조자. 그러면 이 이름에서 뭔가 나타내는 메시지를 조금 캐치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란 뜻이겠네요. 도와주는 동사. 그러면 뭘 도와주는지까지 알면 좋겠죠. 이 조동사는 뭘 도와주냐면 다른 동사를 도와줘요. 다른 동사가 뭐? 요거. 다른 동사 나머지 요 두 개 있죠. 이 조동사라는 애는 얘를 도와주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요 정도 알고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조동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조동사들이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can, will, must 이런 거 보셨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뭐 may도 있고 나중에 배울 거 뭐 should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조동사를 다 끝내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세 가지만 보여드린 거고 이 조동사들이 각각 뜻도 있죠. 한번 해볼까요? can 뭐야? 뭐뭐 찾아 써볼까요? 할 수 있다. 이거는 미래 시제죠.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must를 쓰면 뭐뭐 해야 한다. 뭐 대략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조동사들이 각자 뜻을 갖고 있긴 한데 이 조동사들의 특징은 뭐다? 혼자서 쓸 수 없어요. 문장 안에. 꼭 뭐랑 같이 써야 돼? 아까 말한 얘가 뭘 도와주려고 한다 그랬죠? 뭘 도와줘요? 다른 동사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조동사는 다른 동사, 나머지 동사 뭐가 있어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꼭 뒤에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용법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이란 말도 조금 낯설면 곧 설명드릴 건데 그냥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까요? 조동사 뒤에는 뭐를 꼭 써줘야 된다? 비동사를 하나 써주거나 좀 전에 보여드린 일반 동사를 하나 써주거나 꼭 이런 거랑 같이 짝으로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냥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죠. I can 나는 할 수 있어 그러고 뒤에다 대고 I can 뭐 drive 이런 식으로 동사를 꼭 하나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I can 하고 I can a car 이런 말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를 원형을 써줘야 돼. 요렇게 일단 입에 달아두세요. 잘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어도 일단 정확하게 암기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거의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조금 낯설고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고 해도 일단 외울 거 확실히 외워주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일단 요거 외워주시고요. 그럼 동사 원형이 뭔지도 살짝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살짝이라도. 자, 볼까요? 동사 원형은 뭘 동사 원형이라냐면 우리가 동사라는 말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원형이라는 말이 조금 이건 뭐지 싶어요. 보여드릴게요. 동사 원형은 동사의 원래 순수한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해요. 그죠? 원형 요렇게 첫 글자 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지 싶으실 텐데 자, 그냥 모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drive가 운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영어 단어를 공부하실 때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처음에 영어 단어 공부하실 때 go는 가다야
drive는 운전하다야, make는 만들다야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시잖아요. 처음에 몇 개가 됐든. 그때 동사를 외우실 때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을 암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원형을 외웠다가 문장 안에 쓸 때 이렇게 이렇게 바꿔 써야지 하는 규칙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rive가 여러분들은 운전하다라고 알고 계셔? 처음에 외울 때 그렇게 외웠겠죠? 그거는 당연히 동사 원형을 외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장에 쓰다가 보면 어떤 문장을 어떻게 바꾸게 돼요? ing가 붙기도 하고 그냥 모양으로만 봤을 때 뭐 s가 붙기도 하고 뭐 여기에 철자가 바뀌어서 요거는 나중에 뭐 알려드리면 과거형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모양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얘가 원래 순수한 꼴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바꿔 쓰는 변형이 생기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변형이 생기기 전에 원래 순수한 꼴을 우리는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can이라는 조동사를 썼다. 그러면 뒤에 동사를 쓸 때 뭘 써야 돼요? can drive를 써야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다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동사를 쓰긴 쓰는데 형태를 뭘로 쓴다? 동사 원형으로 쓴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품사로 출발하는 것 치고는 아주 훌륭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동사도 아까 보면 비동사가 원래 모양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은 비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am, is, are는 그럼 또 거꾸로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얘가 비동사는 비동사인데 이 세 가지는 원형은 아닌 거죠. 원래 형태가 아니고 뭔가 변형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비동사의 원형은 비야. 그럼 예를 들어서 I will 하고 여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am here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원형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말고 I will be here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I will be here는 무슨 말? 나 여기에 있을 거야. 그렇죠? 여기에 있다가 되는 거고 미래 시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배울 건데 일단 잠깐 동사 원형 이야기 해봤어요. 어쩔 수 없이 조동사 설명 드리다 보니까 동사 원형 얘기를 빼먹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조금 힘드시겠지만 설명 드려봤고요. 자, 여러 번 봐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자, 품사편이랑 문장 성분 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외워서 기억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했다가 나중에 실제 문장 들어가서 공부할 때 되게 머릿속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김에 조금 낯선 게 많고 암기할 게 좀 생각보다 많을 텐데 꼭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My father can drive 지금 보여드린 거죠. 자, 머릿속에 어떻게 공부한다? 물론 해석도 중요하죠. 우리 아버지가 운전할 수 있어. 운전할 줄 알아.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좋은데 앞으로를 위해서 얘는 조동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거야.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공부하면 훨씬 탄탄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We must work hard.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뜻인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얘가 조동사고 얘는 동사 원형을 쓴 거야.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앞으로 필기할 때 동사 원형이란 말을 쓰려면 한글로 다 쓰려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얘도 기호를 쓸 건데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지금 보여드릴게요. BR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아니고요. 아까 말한 verb고 그 다음에 뿔이란 뜻의 R이에요. 그래서 verb인데 VR 이렇게. 뭐 베이스 폼이란 말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VR이라고 할 테니까 우리끼리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동사야 그럼 이렇게만 쓰고 동사 원형이야 그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They will come soon. 그들이 곧 올 거야. 자, 요거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뭐야? 그냥 대략 해석했으니까 됐다. 요거보다는 얘가 조동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왔네, come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뜻하는 게 미래 시제야. 이렇게 공부할 거죠. They will come.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 공통사항 뭐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구나.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 처음이니까 이거 배우고 나면 또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이라는 거는 일단 잡고 가야 되니까 기본기 충실하게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자, 동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동사는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야. 이렇게 출발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가 뭐였죠? 다시 꼭 외우시라 그랬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조동사 공부를 지금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 이 일반이란 이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일반이란 말은 뭘까요? 특수하거나 특별하다의 반대말인 거죠. 그렇죠?
특수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일반이라는 건 뭘까요? 보통 동사야 이 뜻인 거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인 동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동사가 세 종류 있다고 했는데 영어 전체 동사의 개수를 다 따져보면 비율로 봤을 때 일반 동사예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99.9% 동사 중에서는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뭔가 특별한 동사였던 것이었죠, 얘가. 뭔가 특수한 동사였던 거예요. 비동사 뜻을 보면 한다,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얘도 그렇고. 또 얘네들은 비율로 보면, 개수로 보면 몇 개 되지 않지만 역할이 너무나 구별되기 때문에 세 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막 쓰게 될 동사들의 대부분, 압도적인 대부분은 압도적인 비율로 일반 동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요거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일반 동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익숙하죠? 아까 처음에 본 거. 하다 뜻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동사가 뭐예요?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먼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때 제가 일반 동사만 갖고 말씀을 일단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체계를 잡는 거죠. 그래서 go는 가다 일반 동사, work도 일하다 일반 동사, make 만들다 일반 동사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차근차근 해나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So my father drives every day. 우리 아버지가 매일 운전해요. 우리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품사가 명사고요. 얘는 품사가 동사인데 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고요. So everyday는 뭘까요? 이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나올 얘는 참고로 그냥 지금 들어만 두세요. 얘를 부사라고 할 거예요. 부사는 어느 때 요거에 관련된 말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매일 운전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고 얘는 부사고 이런 식으로 성질까지 맞춰서 공부하셔야 조금 길고 어려운 문장, 변형되는 문장까지 차근차근 이해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e work, 그 다음에 이거 여기 S 왜 붙었어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동사 나왔구나. 됐죠? We work hard. 얘는 어떨까요? 우리 열심히 일한다. 얘도 일반 동사 나왔어요. 자, 얘는 품사가 명사 중에서 대명사예요. 얘 명사라고 할게요. 얘는 동사예요. hard는 뭘까요? 열심히. 이것도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보여만 드릴까요? 얘도 부사예요. 부사가 아까는 어느 때에 그랬는데 지금은 열심히도 부사래. 좀 만만치 않겠죠? 곧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they make coffee. 여기 보시면 품사 구분만 해볼까요? 얘도 그들 그러면 명사, 대명사인데 그냥 명사로 하기로 했죠? make 동사, 일반 동사, coffee 명사 이렇게. 일단 우리는 품사 공부만 했으니까 품사 구분하는 습관이라도 조금 들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주어, 목적어 이런 말은 이따가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맨 앞에 명사가 있고요. 중간에 동사가 또 있고요. 그 뒤에는 아직 공부할 게 좀 많이 있고요.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동사 세 종류가 뭐가 있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비동사는 뜻이 두 개다. 이다와 있다. 조동사 뒤에는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써야 돼. 일반 동사는 전부 다 뭐다? 얘가 진짜 움직인다는 뜻이고 뭐뭐 하다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이거 나오는 거는 뭐 비동사가 나오거나 일반 동사가 이 자리에 오거나 이런 식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 내친 김에 해볼까요? 조동사가 두 번 연속 나올 수는 없습니다. 조동사가 조동사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공부하면 우리 꽤 기초치고는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품사 공부 개념을 처음 시작했고 품사가 8개 있다고 배웠고요. 그 중에서 이번 편에서는 명사, 대명사, 동사까지만 살펴봤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셋으로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첫 번째 1편 명사, 대명사, 동사까지. 그 중에서 여기서 조금 어렵다 싶은 게 뭐였어요? 지금 해보니까 동사가 좀 할 게 많았죠. 그러니까 영상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잘 이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셔서 개념도 확실히 이해하시고 제가 중간중간 요거 암기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린 거는 꼭 암기하도록 애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까지 마쳤고 이어서 형용사 부사 이야기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요번 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